오늘은 자율동아리 계획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율동아리 계획서. 제가 중3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데뷔했으면 하는 거 자율동아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율동아리 계획서가 뭐냐 보니까 학교마다 뭐 항목이 다른지 어떨지 모르겠어갖고 필요한 내용이 동아리 이름 필요합니다. 자, 동아리 이름이 필요한데, 동아리 이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율 동아리를 추가적으로 학교 공부 이외 시간에 더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입시 때 자기소개서 대신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이 전공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고등학교 학기 중에 해보았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학문과 관련된 학습을 하는 걸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학교에서 내가 물리, 생명, 과학 뭐 이런 분야를 했어. 뭐 이 문과생들 같은 경우 사회학, 사회 쪽 뭐 학문을 공부하는 거, 뭐 토론을 하는 거, 그런 걸 했어. 그러면은 그 위에 좀 활동적인 거, 실험을 한다거나 뭐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토의 논문 발표를 한다거나 뭐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거나 뭐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하는 문과 같은 경우는 그런 액티비티한 활동에 대한 동아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명 관련된 동아리, 의대나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서 생명 관련된 동아리를 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왔어. 그럼 뭐 물리나 혹은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 들어가도 되고, 만약 거기도 못 들어갔다 하면은 그냥 다른 동아리 들어갔더라도, 다른 동아리는 2순위로 생각하는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를 되도록이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됐다 그러면 내가 1순위로 생각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내가 자율동아리 계획서를 통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이름을 정할 때, 그래서 이 구구절절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전공, 어떤 활동을 하고 싶었는지 좀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보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동아리 활동 내역 중에 그냥 활동 내용을 어쨌든 다 입학사정관 분들이 읽어보실 거니까 활동 내용이 자세하게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전공과 관련한 게 딱 두드러지게 보이는 활동이면은 뭐 어차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학교에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이게 너 이 동아리를 왜 만들려고 하는 거니? 뭐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거니? 이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만들겠습니다 하고 띡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도 오케이 해줘야지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제가 하는 학생의 이제 그 자율동아리 계획서에 보니까 자율동아리명이 반드시 그 동아리에 어떤 활동을 하려는지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한글로 지으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 한글로 지으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특정 학교만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영어로 하는 걸 굳이 막을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게 명확하게 딱 너가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 학교에서 일단 1차적으로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입시를 위해서 그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학교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입시도 생각해서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요만큼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름도 신경 써서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냐면 계획서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래요.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기가 3월 달에 자율동아리 활동을 대부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입학을 했어. 그럼 3월 달에 나 자율동아리 하고 싶어요 하는 거를 접수를 받고 해서 뭐 이루어지게 되면은 실제적인 활동은 4월부터 학기가 끝나는 12월까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4월부터 12월이면 내가 월 단위로 뭐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꼭 그래서 월마다 어떤 미션이 아니더라도 한 학기마다 내가 뭘 달성을 하려고 해. 그럼 1월 4월에는 뭐 계획서 작성, 그래서 뭐 팀 나누고 조사하고 만들고 서로 발표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겠다. 이런 과정들이 네, 2번 정도의 프로젝트 정도는 있어야지 학교에서 일단 통과가 되니까. 그래서 학교의 기본적인 양식이, 네, 이거
국립고등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너네가 한 학기 동안 뭘 할 거니? 최소 한 학기 단위로는 뭐 활동 내역이 필요하겠죠? 동아리 한 학기만 하고 종료하는 건 아니고 자유동아리 활동을 신청을 하면은 1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1년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었던 동아리를 내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학교에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강남이나 그런 데서는 저희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요. 여기 지역 살고 여기 고등학교 가는데 거기는 어떤 동아리가 있고 하니까 여기 동아리 못 들어가면 자유동아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럼 자유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선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지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3학년 때 뭐 해가지고 원서를 쓰면 유리할까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계획서를 돈 받고 막 몇천만 원 받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하죠. 뭐 카더라 통신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 입시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돈 받고 이런 걸 해줄 법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뭐 타고나신 부모님들께서는 본인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학생 거를 만들어줘서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못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이 사교육 시장에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입시에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깊다라고 요즘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부르는 게 값이니까 여기 동네 학원에서도 그 자기소개서 봐주는데 월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월 100만 원 제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월 100만 원 받는 것도 있는 걸 봐서는 유명하지 않은 분인 것 같은데 월 100만 원 받는 걸 봐서는 서울은 더 부르면 더 부르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암암리에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여러분들 위해서 동아리 계획할 때 중3 여러분들, 고1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1년 동안에 염두에 둔 전공과 관련 전공 2개 정도는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원하고 싶은 전공 2개 정도 생각해. 이거 분야가 겹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분야가 달라도 상관없을 것 같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건 동아리를 내가 1년에 어쨌든 2개를 생기부에 기록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문과 계열로 이과 계열로 남겨두면은 내 선택지가 어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생각을 해서 해두시면 더 좋겠고 다른 사교시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고1인 친구들은 고2 때 고1 때 내가 한 활동을 이제 돌아보고 기말고사 이후에 돌아보시고 그럼 고2 때는 내가 어떤 지금 있는 동아리 뭐 유지할 것인지 다른 동아리 들어가고 그러면 자유동아리는 뭘 할 것인지 겨울방학 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최소한 10회차 이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4, 5, 6, 7, 8, 9, 10, 11, 12 뭐야 4, 5, 6, 7, 8, 9, 10, 11, 12 하면은 9잖아. 그죠? 그러면은 10회차 하려면 어떤 10회차만큼 하려면 되게 더 많네요. 그죠? 다달이 월 1회도 초과가 되도록 활동을 짜야 되네.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자율동아리 3월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3월에 마감을 할 테니까 4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4월 초나 3월 말에 마감을 할 것이다. 인정서를. 그러니까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을 섭외를 한다든지 그죠?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고1인 친구들은 이제 고2에 같은 비슷한 전공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같은 계열, 문이과 같은 계열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인원 섭외도 필요하다. 나 혼자 열혈 단신으로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 섭외도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표 몇 번 모일 것인가 그 월마다는 뭘 할 것인가 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계획서가 좀 들어가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여기 학교만인지 다른 데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담당 선생님이 필요하대요. 담당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동아리를 맡았던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만든다는 거는 담당 선생님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담당 선생님을 만들려고 하는 학생이 섭외를 해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애들 고2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고2 때 자율동아리 만들려는 친구들이 누구한테 갔냐? 고1 때 해줬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이 담임 선생님이 그 올려보낸 애들이 여러 동아리를 요청하면 이게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인지 뭐 제한이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학교 내부 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도 모르니까 담임 선생님들 뭐 물어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중3 친구들이 올라갔을 때는 도움을 청할 곳이 담임 선생님밖에 없겠죠. 담임 선생님이랑 안 친한데 요청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이 좀 별로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약간 부모님의 도움이 압박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애 이거 시켜달라는데 왜 안 시켜주는 거예요? 라는 압박이 필요한 담임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만의 생각인가?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3이신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에 자율동아리 계획서 나 이 전공과 관련된 거 그 학교 간 선배 언니가 있겠죠? 형이 있겠죠? 네, 그 주변 지인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아니면 학원생한테 물어봐서 뭐 직접 아는 선배가 없어 그럼 그 학교에 그 학년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달라고 해가지고 저 여기 학과 가려고 하는데 이런 관련된 동아리가 있는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제 2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대비를 해놓고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그죠? 없다 그러면 내가 1순위를 생각한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없으면 사실 공부와 관련된 거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 배우는 심화 과정으로 배우는 간접적으로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동아리를 하는 게 1차적인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교과 활동에서도 충분히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전공과 관련된 활동적인 내용을 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없는 뭔가 재미있는 활동을 넣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오픈된 자료로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걸 컨설팅 해준 학원에게 돈이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한다고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중학생 여러분들이 고1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낼 수 있는 한계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도움받을 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 여러분들이 돈 내고 이용을 하고 있는 사교육 선생님들한테 혹은 학식이 넓은 주변 지인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학생들에게 뭐 너 어디 학과 갈 거니라고 물어봐가지고 이런 활동은 어떤 이런 활동은 어떤 막 코칭을 해주고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어려워서 자율동아리 활동 말 못한 친구도 있고 그냥 쭈뼛쭈뼛 해가지고 해도 이게 제 말이 맞는 건가 아닌 건가 몰라서 고2까지 지금 끝나버린 친구들도 있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되게 강경하신 분은 학교에 막 전화해서 뭐 대회도 열어달라고 그러고 왜 우리 이거 동아리 이런 활동이 필요한데 이거 안 해주냐고 요청하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와 관련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전 이런 걸 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포트폴리오니까 취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포트폴리오랑 똑같은 거죠. 그걸 문자적으로 남긴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학년, 2학년 끝났어. 그러면 그 활동 내용을 동아리 선생님과 함께 해서 정리해서 입력하면 그걸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에 남겨두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혹시 면접을 보더라도 그 부분에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필요한 항목들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자율동아리 잘 준비하시고 해서서 고등학교 때 활동 내역 때문에 생기부 때문에 힘든 거는 성적 말고는 고민할 게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